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자, 책 읽지라입니다. 오늘은 종의기원, 정효정 작가님의 종의기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종의기원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종의기원, 사실 어제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제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유진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발작하는 그런 병이 있죠. 발작 정구 증세라고. 네, 가리님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병명인데 실제로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다큐에서 한번 봤었는데, 네, 한정훈님 안녕하세요. 그런 발작을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뭐 도로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엄격했고,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됐어요. 네, 서동형님 안녕하세요. 네, 막 지금 하트가 막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의사여서 이모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약에 중독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약을 끊으면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는 거에 오히려 중독이 되는, 네, 그런 친구고, 2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술 먹는 것도 절대 금지, 9시가 넘어서 다니는 것도 금지, 그런 친구고, 이제 군포인가요? 그 개척된 그 안산 옆에 그런 바닷가를 개척한 그런 신도시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바닷가가 또 바로 근처이고, 아직 이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입주도 안 한 그런 아파트예요. 네, 건대영님, 이 책 종의기원 재밌게 보셨다고. 네, 정권님, 안녕하세요. 네, 박종일님도 들어오셨고, 네, 가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랑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9시 넘어서 못 나가게 하시니까 자기 방으로는 이제 이렇게 방이 2층 복층 구조인데 그쪽으로 나가서 옥상을 통해 가지고 바닷가 방조제를 막 뛰어다니는 게 이 친구의 이제 낙인 거죠. 답답한 그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좀 해소하고자 바닷가 마을을 이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그 발작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발작약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릿한 냄새가 나면, 내가 이제 발작이 올 거구나. 그리고 이 친구의 머릿속에 천군과 백군이 있어요. 그래서 천군이 어떤 얘기를 하고, 천군이 좀 악마의 얘기를 하고, 백군이 천사의 얘기를 하면서 내적인 갈등도 굉장히 그려지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채신님 반갑습니다. 네, 조아라님, 김정규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밤에 잠을 깨죠. 전화 새벽에 와가지고 잠을 깨고, 엄마가 내가 나갔다 온 거를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근데 전화를 깨서 동생한테 온 전화가 걸려와서 왜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내려가 봤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죽은 채로 피가 흥건한 채로 발견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어제는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었었고요. 네, 네, 채신님, 네, 종의기원 2-2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옆에 주저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회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정말 죽었는지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당장 손을 뻗어서 어머니를 만져봅니다. 어머니의 코 밑에 중지를 대고 잠시 기다렸다. 숨기척 비슷한 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암자색 핏자국으로 뒤덮인 뺨은 차갑고 건조하고 단단했다. 살이 아니라 굳어가는 찰흙덩이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손을 내려 가슴팍 한중간 왼쪽, 오른쪽을 차례차례 만져봤다. 12쌍의 갈비뼈 사이 어디에서도 심장 박동이 감지되지 않았다.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죽은 모양이었다.
네. 주인영님, 책 읽는 거 쉽지 않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소개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오늘도 이 책을 제가 미리 읽으면서 느낀 거는 띄엄띄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구성이 워낙 치밀해서 사실 순서를 굉장히 과거랑 현재랑 막 오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띄엄띄엄 읽으면서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기에는 굉장히 힘든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음, 이제 조금을 읽더라도 많은 부분 묘사하는 부분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 집안에 몰래 들어왔을 누군가에 대해 생각했다. 거의 자동으로 요사이 군도 신도시에 도둑 혹은 강도들이 활개친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아주 신빙성이 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방금 내가 지어냈다는 사소한 약점이야 있었지만, 네, 필력이 아주 뛰어나죠. 지난밤 우리 집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한다면 군도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곳이었고 우리 그 아파트마저도 아직 입주가 한 지 얼마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전용 옥상이 있는 아파트의 최상층들,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그런 데들이 주로 타겟이겠지. 지난밤 우리 집에 바로 그 혹은 그들이 방문했다고 가정하고 상상을 더 전개시켰다. 그들은 옥상 철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수면제를 먹고도 노루잠을 자는 어머니는 그 기척에 눈을 떴겠지. 만인이 알아주는 영민한 직감으로 나나 혜진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 테고 만약 그때 침대에서 일어났다면 용감하게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거실을 내다봤을까? 누구냐고 소리치며 거실로 나갔을까? 어쩌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내게 먼저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놔두고 나간 탓에 나는 구조 요청 신호를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다시 혜진이에게 전화를 했겠지. 그렇다면 혜진이 받지 못했다는 지난밤의 전화가 설명이 된다. 바로 그때 다른 곳을 다 뒤진 누군가가 안방을 털러 온다.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는 척했을까? 드레스룸이나 욕실로 들어가 숨었을까? 아니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도망쳤을까? 하면서 강도가 들어와서 이 상황이 이뤄졌나라는 그런 상황을 막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부분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발작 직전의 좀비 상태로 집 앞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그 강도를 보고 내가 뭔가 어머니가 이미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제압하려고 했었나? 옥상으로 도망치려다 계단참에서 내게 덜미를 붙잡혔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뒷받침할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젯밤 자정 이후의 시간은 깜깜한 공터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는 상상은 아니었다. 그를 제압한 후에 발작을 일으켰다면 어찌어찌 침대까지 기어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면 전후 몇 시간의 상황을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신고. 그래, 신고를 해야겠지. 네. 도둑이나 강도의 짓은 아닐 거라는 최신님. 네, 이윤님 안녕하세요. 네, 이유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계속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막 잘못 눌러요.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얘기가 나올 만큼 이 친구가 당황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시 허벅지에 손을 문질러 닫고 112를 또박또박 눌러서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전화기를 들고. 순간 100만 볼트 전기에 맞은 것처럼 등이 꼿꼿해져 버렸다. 베란다 유리문에 잠을 깬 후 처음 대면했던 남자가 꿇어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자기가 그 베란다 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시뻘건 얼굴에서 흰자위만 번들거리는 남자. 뚜 하는 신호음에 소스라쳐서 어머니를 돌아봤다. 경찰이 와서 보게 될 집안 풍경이 한 방에 그려졌다. 목을 베이고 피 웅덩이에 쓰러져 죽은 여자.
그 옆에 전화기를 쥐고 넉나간 얼굴로 꿇어있는 피투성이 아들. 인천지방경찰청입니다. 무엇을 도와? 나는 수화기 종류 버튼을 눌렀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지 다시 생각해봤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죽었고 정황상 정체모를 그가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몸이 피투성이고 내 방에는 유혈이 낭자하나. 나는 절대로 그가 아니니 믿어달라라고 할까? 경찰이 과연 믿어줄까? 머릿속 백군이 경찰 대신 대답했다. 차라리 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잘랐다고 하지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도대체 이 정황이 뭐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면 꼼짝없이 내가 의심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증거를 찾아야 한다. 네, 112에 전화 안 해보신 것 같다고. 네, 전화를 안 해본 것 같아요. 112에는. 119에는 해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된다. 혹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안에서 발바닥 흔적은 있는데 나가는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안방을 들어가 보자. 안방에서 분명히 사투가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머릿속으로 계속 가설을 세우면서 안방문을 탁 엽니다. 하지만 안방은 말끔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핏자국, 발자국, 몸싸움의 흔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안방이 말끔합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한 편을 씁니다.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잠든 사이 혜진, 같이 사는 형제인 혜진이 집으로 돌아온다. 어떤 이유로? 어머니에게 덤벼든다. 어머니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살해된다. 녀석은 내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2층으로 올라와 바닥에 발자국과 핏자국을 남기고 내 몸에 핏물을 뿌린다.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런 상황에 잠기는 거죠. 네, 김도영님 안녕하세요. 네. 하지만 아는 대로 판단하자면 혜진이 어머니를 죽일 확률은 어머니가 녀석을 죽일 확률보다 낮았다. 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혜진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랬다. 그래서 사실 내 형제 혜진이라는 친구는 어머니를 죽였을 리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 중문을 열고 발판을 봤더니 어머니의 슬리퍼, 그리고 혜진이의 슬리퍼, 어머니의 흰 운동화, 흙탕물에 젖은 검은 러닝화가 있습니다. 러닝화는 사실 내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는 아니에요. 원래 욕실 천장에 숨겨놨다가 옥상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때만 꺼내 신는 신발이었다. 하지만 옥상으로 들어왔다면 현관에 있었진 않았겠죠. 현관에 그 신발이 있었다는 건 지난밤 내가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는 첫 증거가 나온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유진이라는 친구는 발작을 한 전후의 기억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황마저도 추론을 해봐야 되는. 예, 김도영님 인사를 제가 제때 못 받아들였네요. 이게 조금 제가 방송하는 타임이랑 실제로 송출되는 타임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김효중님 감사합니다. 박지미님, 송경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여자 찌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황을 보니 내가 나갔다 들어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어머니의 운동화도 젖어 있었다. 물이 스며든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푹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관문을 중간에 있는 문을 밀어 닫았다. 순간 문 한쪽 끝에 놓여있던 내 검은색 고어텍스 방수 재킷과 내 피용 누비 조끼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밤 내가 스웨터 위에 걸치고 나간 옷이었다. 젖은 운동화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물건이기도 했다. 이해를 해보려고 꾸역꾸역 아기를 맞춰보았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추론을 해봅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내가 밖에서 현관문에서 들어온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을 발견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전화기를 들어보니까 이모한테 1시 31분에 전화가 와서 약 3분간 통화를 했다. 적어도 1시 34분까지는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의미였다. 나는
기억을 어젯밤 자정으로 되돌렸다.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시점, 기억의 마지막 지점. 안산행 막차에서 내린 여자를 본 방조제 횡단보도 앞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곳에서 집까지는 2km 남짓했기 때문에 걷다 뛰다 하면 15분, 줄곧 뛰면은 한 10분쯤 걸렸을 거고, 나는 내 기억에 어제 바람이 막 부는 그 길을 달려서 거의 날아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 10분경에는 출입문을 통과했을 거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해도 12시 15분에는 문에 도착을 했을 거고, 그래서 12시 15분에서 30분 경우에는 거실로 들어왔을 나. 하지만 1시 34분 이후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죽은 어머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추론을 맞춰갑니다. 송주영님, 따봉 누르기 힘들다고. 제가 요거는 따봉을 안 눌러봐서 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자기가 또 추론을 해보고, 또 한 가지 또 정황이 있어요. 어머니의 자세는 살해당한 시신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목을 베이고 피를 쏟아내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머리채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슴에 모은 다음 반듯하게 누워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누군가 계단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끌고 내려와 저 자리에 저 자세로 눕혔다. 외부 침입자도 해진도 아니라면 남는 사람은? 곧바로 떠오른 답에 질겁해 어머니를 돌아봤다. 고개를 젓자마자 머릿속 백군이 했던 말이 퍼뜩 떠올랐다. 차라리 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잘랐다고 하지 그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혹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한 건 아닌가라는 추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자해를 하는 동안 나는 발작이 와서 내가 못 움직였던 게 아닐까? 그로 인해 겨울날 보행 동면하는 곰처럼 몽롱한 상태였다든가,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후 계단 아래로 미끄러 떨어진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어머니를 지금의 위치로 옮겨준다. 발작이 끝난 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요량으로 취한 최소한의 응급조처겠지. 어머니를 잠든 자세로 만들어둔 이유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전제에서 이해하면 될까? 그랬다면 습관처럼 밤 인사를 했을 수도 있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 전구가 반짝 불을 켜는 것 같았다. 희망이 보이는 듯도 했다. 어떤 이유, 2가지만 해결한다면 의심받는다는 불안 없이 경찰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솜에 걷어붙이고 나서면 이유 따위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말이 되도록 그림을 손보는 건 타고난 나의 재능이었다. 어머니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평가절하하곤 했지만,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정유정 작가님의 힘이 좀 느껴지는 구절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문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지? 표현을? 그런 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송경우님 뭔가 엄마 같다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스릴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계속 추론을 하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마침표처럼 찍힌 발자국과 나란히 섰다. 발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제야 깨달은 바, 지금껏 찾아낸 단서와 정황 증거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고.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들으면서 사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어머니를 이 아들이 죽였을 거야 라는 게 사실은 범인 써져 있는 예상이 됐지만, 이것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누구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각도로 본인이 이제 계속 해석을 하다가 이윽고 결국은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공기성님 반갑습니다. 네, 왜 발의 크기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자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추론을 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발자국이 들어온 발자국은 있는데 나간 발자국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다 같이 예상을 했죠. 이 친구가
어머니를 죽였을 거라고.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야, 범인이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혹은 내 동생이 들어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자살을 했을 거야 라는 모든 정황 끝에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구나 라고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금방 깨달은 사실을 반박해보려 안간힘을 썼다. 그가 나라면 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12시 30분을 전후에 귀가했고 그때 어머니와 만났다면 꽤 오래 붙잡혀 있었을 공산이 컸다. 어딜 다녀오는지 다그치 있다. 내가 발작 직전이라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 그랬다면 어머니가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차렸겠지. 어머니의 주특기인 조곤조곤 야단치기도 시작됐을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를 충족시킬 만한 동기는 아니었다. 야단을 맞았다고 욱해서 살인을 지른다면 아들 손에 남아날 어머니가 세상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아직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네, 박정민님 감사합니다. 어웨이크도 화이팅. 네, 김강성님 방송 잘못 보면 스포 당하는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굉장히 지금 기승전결의 기억도 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사실은 뒤에 반전반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더 재밌게 책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승호님 이거 다 읽고 퇴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반박이 아니라 주장이었다. 지금으로 봐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주장.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주장을 믿어줄 만한 사람이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증거가 나오든 오로지 내 말만 믿어줄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인물로 나의 동생을 떠올리고요. 아까 이제 그 혜진이라는 친구, 그 친구와의 과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혜진은 나의 친형제가 아니에요. 나는 친형이 있었고 어렸을 때 10살 때 죽은 친형이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그 형을 굉장히 계속 그리워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혜진이라는 나의 친한 친구를 만난 뒤부터는 어머니는 이제 혜진을 마치 형한테처럼 되게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혜진을 결국은 할아버지랑 둘이 살던 혜진을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유진과 같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혜진을 예뻐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항상 또 좀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혜진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내 편을 들어주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어머니는 사실 나한테 항상 못하게 하는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염없는 두려움을 내 피 속에 넣는 사람이었다면 혜진은 내 심장에 노을 같은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네 편이라고 말해주는 존재였다. 참담하고 추웠던 그날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들고 혜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혜진은 어제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데 오늘 외박을 하고 오늘 아침에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혜진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외날 면도칼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고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버지의 이니셜이 있는 면도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회상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혜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혜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진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야 라고 하니까 아 새끼 난 또 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사람 놀라게. 듣고 있어 말해. 말하긴 뭘 말해. 네가 전화는 걸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야? 라고 내가 물었더니 이제 막 전청적 들어왔어. 속이 좀 쓰려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오느라고 하는데 나는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다. 면도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는데 하지만 내가 죽은 게 자명한 면도칼이 발견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이 혜진한테 솔직하게 말할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혜진한테 혜진이 지금 집에 들어오는 길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했더니 너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혜진은 잠자코 있었다. 기다리는 기색이었다. 엄마 생신 때 갔던 영종도 횟집 기억나? 아, 그 레옹인지 뭔지 하는 카페? 어제 사은회 끝나고 거기 가서 2차를 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은 시간당 평균 18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솔직에 취약점이 있는 나는 평균보다 수치가 좀 높을 것이다. 수치의 우위만큼 솜씨도 능수능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야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네,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 거기다가 그 카페에다 이제 거기 카페 옆에 보면은 바닷가 맨 끝에 꼬시리네라는 횟집이 있는데 나 거기 어제 전화기를 놓고 왔어. 네가 좀 갖다 줘. 나 오늘 뭐 학과장한테 보낼 발표 자료도 있고 합격자 발표 날이라서 모두 좀 체크해야 되고 그랬더니 혜진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다고. 그래서 택시비 줄게 택시 타라고 했더니 야, 영종도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택시를 타냐? 라면서 버스를 열심히 갈아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어나셨어? 라고 혜진이 물어봐요. 전화를 끊으려는 참에 혜진이 물었다. 나는 못 들은 척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혜진한테도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혜진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아까 천군 백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군이 조금 악역이고 백군이 조금 천사 같은 역할인데 머릿속에서 그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럼 튀어. 머릿속 천군이 쉽고도 실용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은 어머니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어머니의 카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단연간 해온 은행 심부름 덕에 비밀번호까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니다. 알아야 했다. 단서들을 조합한 추리 같은 건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들어야 했다. 내 안에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고 어머니의 눈과도 마주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하지만 잔혹한 짓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젯밤으로 일로 되돌아가요. 네. 박지민님, 책남책녀 BJ 아니셨냐고. 저 아프리카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리장애를 표현한 것이냐고 했는데, 네, 요런 증상이 해리장애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효중님, 댓글로 좀 표현해주세요. 해리 인격 장애가 그런 건가요? 킬미 힐미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다시 시간이 어젯밤으로 돌아갑니다. 유진아, 발밑 현관 문간에서 어머니가 불렀다. 낮고 음조가 없는 목소리였다. 근데 이제 나는 달리고 어젯밤에 나가서 방조제를 어머니 몰래 달리고 돌아오다가 어머니가 나를 발견해서 마주친 거죠. 어디 갔다 오니? 달리고 왔어요. 내 목소리는 마취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어눌했다. 마스크 벗고 내려와서 다시 대답해. 했더니 내려와서 달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왜 그리로 들어가니? 자기가 옥상 창문으로 나왔으니까 옥상 창문 쪽으로 가는 게 걸린 거죠. 엄마가 깰까봐 그랬어요. 나로서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물론 그 정도에 어머니가 넘어가 주리라는 기대는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지 않고 뭐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고 윗돌이 벗어라 하고
윗도리를 그 재킷을 벗어서 어머니가 그 재킷 안에 있는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근데 주머니에 MP3 이어폰, 마스크, 옥상 열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찾는 것이 없자 뿔을 세우고 돌진한 염소처럼 어머니는 내 바지 주머니로 쳐들어와서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나갑니다. 이리 주세요. 손을 뻗어 칼을 낚아채려 했으나 어머니가 더 빨랐다. 그러면서 여기부터 어머니와 그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나운 공세였다. 아들이 아니라 강광범과 싸우는 것 같았다. 탈진한 데다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중심을 잃고 거푸 뒷걸음질을 하다가 급기야는 계단으로 볼썽사각게 나가 떨어졌다. 엄마 나는 이라고 가까스로 목이 열렸으나 어머니가 말을 막았다. 너는 면도 칼날이 내 얼굴을 향해 반듯하게 섰다. 유진이 너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면도칼을 움켜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숨결에선 쌕쌕 소리가 났다. 그때 끝냈어야 했어. 어머니는 어느새 내 가슴 밑에 와 서 있었다. 날선 도끼 같은 눈으로 나를 쪼갤 듯이 노려봤다. 그때 죽었어야 했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머니는 면도칼을 쥔 손으로 내 배를 미쳤다. 그러면서 엄마와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고 어머니는 칼을 들이대고 자식을 협박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내 손목을 낚아채서 당신 앞에 가슴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네 손으로 해.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해. 왜 무섭니? 억울할 거 없어. 너 가면 나도 갈 테니까.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상황들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화살 같은 통증이 삽시에 살을 찢고 근육을 뚫고 머릿속까지 날아들어와 팽팽하게 걸려있던 어떤 줄을 탁 끊어버렸다. 탈진한 나를 집까지 끌고 온 줄, 어머니의 불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나를 붙잡고 있던 줄, 강철 케이블보다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줄, 의식이라는 이름의 통제권이 나를 빠져나갔다. 네. 그러면서 내가 결국 어머니를 죽인 정황이 다시 다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도 조금 상황이 이제 많이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유진이 다시 떠올려낸 어젯밤까지의 정황입니다.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스포를 다 할까봐.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마치 뭔가 이야기가 다 전개돼 버린 듯한, 범인이 다 드러난 듯한 여기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뒤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 손에 땀을 쥐고 읽고 있는데 혹시 이 종의기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7년의 밤을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7년의 밤도 그랬어요. 앞에 한 10% 20%만 봐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영화에서 끝난 것 같고 막 되게 그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제가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재밌었던 점 하나는 작가가 처음부터 1인칭 시점으로는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번 정도 굉장히 정유정 작가님은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3번을 원고를 뒤집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1인칭 시점으로 쓰면서 본인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모든 정황이 나라고 말해주는데 끝까지 나인 거를 거의 부인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심리들을 묘사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있었던 강남역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이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버랩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이제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건너뛴 부분 중에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오면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유진이라는 친구가 이런 정서적인 어두운 면을 갖게 됐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그 강남역 그 사건의 범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다 악한 존재인가? 악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악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해도 그게 발현될 때까지는 굉장히 주변적인 정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도 좀 보태봅니다. 네, 그래서 뭐 적합한 자리는 아니지만 잠깐 언급이 나왔으니 그 강남역 희생자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이 기원까지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어요. 갑자기 조금 마무리가 무거워졌죠. 제가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너무 재밌으니까 혹시 주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시 더 다른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책 방송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서툴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